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김건희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죠. 지금 딱 태도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까지 칩거하고 있었지? 나 잘못한 거 없어! 라는 태도예요. 한동안 밖에 안 나오는가 싶었더니 순방도 다니고요. 심지어는 변호사를 앞세우긴 했지만 직접 인터뷰까지 나서면서 아주 대놓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한동훈하고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일어나는 자중질환이니까 또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제는 한동훈하고 싸운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국민들과 싸우겠다, 아니 상식과 싸우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뻔뻔함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면서 정말 태연하고 뻔뻔스럽게 반격에 나서는 김건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워요. 뭐 한두 건도 아니잖아. 글쎄, 어쩌다가 벌어지는 한두 건의 문제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백보 천보에 안 보여서 해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김건희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식의 태도예요. 놀랍습니다. 자, 해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식이에요.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 아닙니까? 내가 영부인만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하니? 라는 식의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안이 벙벙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식 수준, 우리의 상식을 한번 의심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김건희를 보면서 상식이 아니고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지는 기묘한 세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야, 검사들을 끼고 있으면 이렇게 뻔뻔스러워도 되나요? 놀랍네요. 이래서 우리 검찰 정권을 때려 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김건희의 반격. 야, 김건희가 요즘에 반격에 나섰구나. 자, 이게 뭐냐면요, 에코백입니다. 신라 면세점에서 배포한 에코백이라는 거죠. 원래 이 에코백은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앞에 기다리고 있던,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먼저 면담을 하고
그 다음 면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고 있었다는 에코백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에코백을 딱하니 내놓으면서 이 안에는 뭐가 있었다?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라는 식으로 요새 김건희가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 이 사건에서 명품백 수수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들,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주고 나왔을 때 코바나 콘텐츠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선물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에코백 안에 뭐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얘기가 요새 김건희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에코백 사진을 탁하니 공개합니다. 쇼핑백의 선물? 에코백의 보고서? 라면서 이런 자료를 내요. 사람들은 이 변명을 보면서 택도 아닌 소리라고 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짓말이 검찰에 대해서는 김건희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아니 김건희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김학의 사건에서 그 김학의 사건에서 확보되었다라는 그 동영상에 너무 영상이 흐릿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알아보는 영상이었지만 검찰은 모르겠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었던 바로 그 근거가 하는 거죠. 그 흐릿했던 동영상과 똑같은 그런 핑계거리를 대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갑자기 김건희가 이 에코백을 들고 나오면서 야, 그 안에는 선물 들었던 게 아니야 라고 거짓말하고 나옵니다. 김건희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최지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선 겁니다. 최지우 변호사는요,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다가 지난 총선 때 아마 출마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아직 대통령실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김건희의 변호인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이 말을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 아무튼 지금 김건희 측에서는 당시 디올 쇼핑백을 주고 나온 다음에 발견되었다는 바로 이 쇼핑백은 보고서가 들어있던 것이고, 쇼핑백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 보좌관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 이런 거짓말이 통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걸 통해서 김건희는 반격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쎄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왜? 검찰이 지 손아귀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걸 핑계로 해서 결국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고 이 사건 마무리 지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울렁뚱땅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의혹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의혹들도 두루뭉술하게 끝내버릴 겁니다. 참, 아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참 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 신라면세점에서 구입할 때 받아온 거로서 이날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아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게 사건화 되지도 않았을 거야. 각하되었을 건데, 아유, 이게 김건희가 해당된 사건이라서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이 된 거야. 라고 어거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까요? 300만 원짜리 이 비싼 명품백을 받았는데, 공무원 부인이 저런 명품백을 받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아니, 서울의 소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취재하려고 명품백 가지고 갔다 그러지 않았냐? 취재? 명품백? 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명품백이지 이거는 취재 목적이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니니?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꺼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서울의 소리가 취재 목적으로 건넨 거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법 왜곡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럴 때 판단 기준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물을 받은 거면은요, 선물을 받는 행위 누가 한 겁니까? 수수자죠. 수수자가 어떤 의도에서 선물을 받았느냐, 이걸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받는 사람이 어떤 의도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서울의 소리에서는 취재 목적이지만 이거를 청탁을 한 거다라는 외양을 가지고서 갖다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상 청탁을 한다라는 외형으로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청탁을 받는다라는 외양을 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여기에서 판단 기준은 누구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 김건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직무 연관성도 김건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이걸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이거를 뭐라고? 서울의 소리가 취재 목적이잖아 라는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뭐라고요? 법 왜곡입니다. 사실은 뒤바뀌어져야 된 거죠.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서울의 소리가 무슨 목적으로 가져왔는지, 최재형 목사가 무슨 목적이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중심이 되는 거여야 돼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뒤섞어 놓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법 왜곡, 법 기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법 왜곡, 법 기술을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거 검찰이 그대로 논리를 받아갈 겁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행동들은 뭐냐? 김건희를 소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검찰과 김건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김건희는 검찰한테 명분을 주는 거고, 검찰은 모른 척, 김건희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물건을 주고받았다면 이게 그냥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소위 말하는 검사 사칭 사건, 검찰이 지금 계속해서 10년 넘게 우려먹고 있는 검사 사칭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검사 사칭은 KBS PD가 했어요. 그랬으면 KBS PD 당시 취재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건 검사 사칭이 아니었겠네?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 사칭이 아니잖아. 취재 목적이었는데. 안 그래요? 야, 바로 이런 겁니다. 참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결국 지금 검찰이 다시 김건희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갔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 얘가 조금 개기는 것 같았는데 그 개김이 끝났다는 얘기지. 이원석은 이제 내일 모레 나갈 거야. 그러니 더 이상 힘이 없죠. 그리고 검찰 전체를 윤석열 끈앞풀들이 다 장악을 했다. 윤석열 라인이 다 장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완전히 윤석열 사람이고 심지어 김건희 치마폭에 폭 둘러싸인 사람이다
라는 걸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오늘 꺼낸 얘기는요, 검찰이 아마 자신들의 그 처분장에 그대로 남길 겁니다. 취재 목적이었대. 취재 목적이었으니까 뇌물의 의도가 아니었으니 아이고. 자, 기가 찬 얘기인데요. 자, 원래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뇌물의 공여자와 수수자한테 각각 처벌 수준이나 적용되는 법률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어요. 뇌물 공여자는 무죄인데 뇌물 수수자가 유죄인 경우도 있고요. 뇌물 공여자는 유죄인데 뇌물 수수자가 무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받을 때 어떤 의도에서 받았느냐. 즉, 수수자는 받을 때 수수자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고, 공여자는 공여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똑같은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공여자와 수수자의 처벌이 달라질 때도 있어요. 예, 바로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각각의 기준을 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받은 놈을 판단을 하면서 주는 놈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이런 택도 아닌.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쓰는 겁니다. 개새끼들이죠, 이건. 이거를 변호사가 떠버린다고요? 야, 참 대한민국 변호사들 수준 참 뭐 같아졌네. 야,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사법시험을 쳤어? 야, 참. 그런 양심을 가지고 로스쿨을 다녔어? 놀라울 따름이네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논리를 함부로 폈다가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를 야단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잘 없나 봐요. 아니, 검찰을 등에 업고 권력을 등에 업고 억지를 부리면 억지가 통하는 모양입니다. 참. 야, 이러니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로드니 킹 사건 아십니까? 그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터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 바로 LA 폭동이었습니다. 법원이, 사법부가 정의로 판단하지 않을 때, 정의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법 기술에 놀아나서 참과 거짓을 뒤바꿔 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판사들이, 검사들이 저런 짓을 해도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알면은 쟤들이 저럴까요? 야, 참.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얘네들 이러는 와중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와중에 새로운 거짓말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 검찰 식구면 다 괜찮다는 이런 희한한 사고방식으로 검사가 아니면 다 걸리고 검사면 다 괜찮고 하는 이런 내로남불,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이 말장난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니, 거짓말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와중에 새로운 의혹을 만들기도 했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예, 바로 이겁니다. 부산 면세백화점, 부산
부산에 있는 신라 면세백화점에서 물건을 샀고 거기서 받은 에코백이었다 라고 김건희 쪽에서 변명을 했죠. 그런데 황당무계한 거는 부산에는 신라 면세백화점이 없어요. 부산에는 신라 면세백화점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 신라 면세백화점이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그냥 신라 면세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이란 걸 제가 눈치를 빨리 못 챘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산에 있는 신라 면세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근데 부산에 신라 면세백화점은 없었어요. 하긴 뭐 어디 보니까 89년에서 90년 딱 1년 동안 신라 면세백화점이 부산에 있었다라고도 합디다. 그런데 그때 그 신라 면세백화점 89년에서 90년에 있었던 1년 동안 잠시 있었던 신라 면세백화점은요. 일본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진 면세백화점이지 한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면세백화점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갔어. 부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 그 외항부두, 부산 외항부두에 면세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세백화점도 1년 하다가 금방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부산 면세백화점에서 에코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제가 참 이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 없었던 것이 부산에 지금 면세백화점은요. 신세계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2012년에 부산에 그 신세계 면세점이 생겼거든요. 신세계 면세점하고 신라 면세점을 헷갈린 거지. 근데 에코백을 안 내놨으면 아이고 헷갈렸나 보다라고 할 텐데 에코백을 딱 내놓고 신라 면세점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자승자박을 한 거지. 스스로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기가 차죠. 사실 부산에 면세백화점이 있다, 신라 면세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89년에서 90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고요. 부산 살 때입니다. 부산에 백화점 생겼으면 모를 리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 아주 특별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관습이냐고요? 예. 새로 생긴 백화점에서 빨간색 속옷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시험 칠 때 입으면 합격한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면세점이 부산 사람들도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아마 저희 부모님이 거기 가서 분명히 그 속옷을 사왔을 거예요. 놀라셨죠? 그런 거 모르셨죠?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속설이 아마 영남권에는 아마 제가 통하는 걸로 알아요. 새로 개장한 백화점에서 속옷, 특히 빨간색 속옷을 사서 갖고 있다가 시험 칠 때 입고 가면 합격한다.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9년에 부산에 신라 면세백화점이 생겼고 그것이 부산 시민들,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곳이었다면 분명히 저도 거기서 팬티 하나 샀을 거야. 그런데 예, 없죠. 예. 그 당시 부산에 있는 신라 면세백화점은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거지 부산 사람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김건희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거짓말이 하나 더 늘어났죠. 바로 이 문서입니다. 김건희하고 최지우 변호사인가 뭔가 하는 변호사는요, 이 업무 보고 이 문서를 턱하니 내놓으면서
에코백 안에 이 업무 보고가 들어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코백 안에 부산에 없는 신라 면세점에서 산 그 에코백 안에 이런 업무 보고가 들어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런 뭐 텔레그램 메시지 뭐 이런 거 그렇게 제시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자승자박이 돼 버렸어요. 왜? 보시다시피 뭐? 업무 보고를 왜 영부인이 받니? 김건희가 왜 업무 보고를 받아요? 지가 뭔데? 김건희가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죠. 즉, 김건희가 업무 보고를 받았다라는 건 뭘 말한다? 이거는 국정농단을 했다.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새로운 의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승자박인 거죠. 자, 참 기가 차죠? 앞으로 김건희의 이번 해명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울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죠. 김건희의 이런 거짓말, 과연 언론은 뭐라고 보도를 할지, 검찰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할지 우리 한번 잘 지켜보시죠. 우리나라 언론이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는지, 혹은 우리나라 검찰이 그나마 아직까지 양심이란 걸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판가름 나고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찰은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김건희의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자니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김건희를 다시 한번 개쪽을 팔게 만드는 거겠죠. 봅시다. 검찰이 어떤 신박한 황당무계한 법기술을 발휘할지. 검찰이 양심이란 걸 갖고 있는지 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언론은 또 뭐라고 보도할지 우리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